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니뇨와 라니냐 개념 다잡기라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수능 특강 7강에 나오는 단원에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또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최근에 기출되었던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실제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엘니뇨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니노 3.4 구역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왜냐? 무역풍의 약화로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볼 거냐면요. 평상시에 이 태평양 모습을 볼 겁니다. 평상시에 태평양 상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서태평양이 있고 동태평양이 있을 때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붑니다. 이 무역풍에 의해서 발달한 해류는 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는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가 있습니다.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동태평양에 있는 물을 서태평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 표층에 있었던 따뜻한 물이 다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태평양 쪽의 경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태평양 쪽이 더 높아요. 동태평양에 물이 이 남적도 해류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표층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냐? 이게 지금 평상시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태평양의 표층에 해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바닥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용승에 의해서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죠. 동태평양에도 이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대신에 아래에서 올라온 찬물이 용승했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가 해수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온을 비교하면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은 거예요.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되냐? 따뜻한 해수 위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고 찬 해수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는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고 찬 공기가 밀도가 크게 되어서 기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밀도가 낮은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 됩니다. 기압은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크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고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에서 비가 오죠. 비가 오고 고기압은 날씨가 맑습니다. 자,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평상시예요. 그럼 여기서 엘니뇨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라는 것은 무역풍의 약화로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역풍의 약화로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이건 왜 나타나냐? 자, 무역풍의 약화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남적도 해류도 따라서
약해지겠죠. 그러면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그렇게 높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무역풍과 남적도 해류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태평양의 수온은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수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이 경사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해수면 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약해지는 겁니다. 용승의 약화로 수온이 상승합니다. 자, 이 수온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바뀌냐? 기압이 바뀌게 되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기압은 높아지고 동태평양 쪽이 기압이 낮아지면서 동태평양 쪽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습니다. 여기서는 수온 낮다 높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수온이 낮다 높다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의 엘니뇨 상황에서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엘니뇨가 일어나도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또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다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수온 차이가 기압 차이를 만들어내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비가 오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게 엘니뇨 라니냐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이 그림처럼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뭐 비가 오는 위치 같은 거는 다 알 수가 있고 뭐 해수면 온도도 다 말씀드렸고 바람, 해수면 온도, 이 비 오는 위치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 따뜻한 해수층의 깊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깊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기출이 되셨던 문제입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깊이는 뭐랑 관련이 있냐? 용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승이 강하면 밑에 찬물이 아주 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처럼. 평상시에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별로 없어요. 해수층의 깊이보다 두께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이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전 지구과학 2에서는 수온약층의 깊이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온약층의 깊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온약층의 깊이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헷갈려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약층의 깊이라는 건 결국에는 혼합층의 두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랑 혼합층의 두께는 거의 비슷하다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혼합층의 두께는 우리가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서 겨울과 여름에 뭐 혼합층 두께 이런 거 비교할 때 바람이 센 겨울이 혼합층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람의 약화로 접근을 해버리면 바람이 약해진다. 따뜻한 해수층인 혼합층이 얇아진다. 그렇다는 거는 따뜻한 해수층이 얇아진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왜 다르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은요. 이 엘니뇨 라니냐 상황은 동태평양에서 용승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줘야 되지. 지금 바람으로 무역풍의 약화로
뭐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약화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용승의 효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용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수온차에 의해 기압차가 바뀌죠. 즉 해수의 수온이 바뀌면서 이 대기에서의 기압이 바뀝니다.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워커 순환이라는 표현은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 순환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워커 순환은 엘니뇨 때 약해지게 됩니다. 라니냐 때는 강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었고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가 되면 이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이 워커순환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라니냐 때는 라니냐로 가겠습니다.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이 더 저기압, 동태평양이 더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 워커순환이 강화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니냐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니뇨의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엘니뇨의 메커니즘, 이 기작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무역풍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류가 어쩌고 용승이 어쩌고 이걸 이해하시면 라니냐 때는 완전히 반대로 적용하시면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엘니뇨와 라니냐를 비교하는 거는 엘니뇨와 평상시를 비교하나 엘니뇨와 라니냐를 비교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라니냐라는 건 결국에 무역풍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더 강화된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 문제에서 어떤 게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수온입니다. 수온. 특히 표층 수온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표층 수온이 첫 번째로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온인데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수온이 급감하는 깊이가 깊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수온입니다. 세 번째는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은 엘니뇨 때 약하고 라니냐 때 강합니다. 풍속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자료를 줄 수 있냐? 기압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기압 편차. 사실 1번, 2번도 다 편차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해수면 높이 편차가 등장합니다. 해수면 높이 편차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동태평양 기준입니다. 동태평양 기준으로 엘니뇨 때는 더 높아지고요. 라니냐 때는 더 낮아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높이 편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서도 이제 풍속 말씀드렸는데 풍속 편차를 만약에 낸다면 이제 기호가 아니라 부호에 따른 방향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문제로 볼 때 이해하실 겁니다. 부호에 따른 방향. 플러스는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바람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의하지 않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온, 풍속 편차, 기압 편차, 해수면 높이 편차 등 결국에는 다 우리가 해석 가능한 자료를 주게 됩니다. 해석 가능한 자료를 준다. 만약에 해석 불가능한 자료를 준다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고 결국에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하기 위한 자료를 따로 줄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결국에 핵심이 뭐냐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찾아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찾아서 나머지 문제, 선지를 해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하는지는 이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